네, 안녕하세요. 소동만입니다. 네, C 프로그래밍 기초 7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반복문에 대해 살펴보면서 while과 do while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 중에 for라고 하는 반복문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while문은 언제 종료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반복문을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한다면 이번 주에 우리가 학습할 for문은 횟수가 명확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반복문입니다. 물론 for문과 while문은 서로 바꾸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 for문은 우리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반복되는 횟수를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주로 사용을 하고, while문은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당시에 얘가 몇 번이나 돌아갈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0을 입력할 때까지 반복한다, 합계가 1000을 넘을 때까지 반복한다, 이런 경우는 사용자가 어떠한 입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정확히 몇 번 반복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로 while문을 사용을 하고, 보통은 for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반복문인 for문을 학습을 하는데, for문은 반복의 횟수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한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뭐냐, while문은 그냥 반복을 하고 그 중간에 프로그램이 실행하면서 값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 값을 비교하는 데 사용을 한다면, for문은 처음에 특정 변수가 초기 값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을 때까지 도는데, 한 번 돌 때마다 증감식을 통해서 1씩 증가한다거나 2씩 증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얘부터 얘까지 몇씩 증가하면서, 예를 들어서 i는 0,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기술을 했다면 0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바로 for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제입니다. 첫 번째 예제는 1부터 15까지 차례대로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볼 거예요. 그래서 1부터 15까지 한 칸씩 띄면서 출력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텐데, 물론 이걸 while문으로도 만들 수 있겠지만 for문으로 만들면 훨씬 더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for문을 배우시면 아마 while문보다는 for문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표준입 출력을 위해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을 include 했고요. 메인 함수를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형 변수 i와 a를 선언을 했는데, a는 초기 값을 1로 설정했어요. 그래서 1의 값을 초기 값으로 집어넣은 a라는 변수와 초기 값을 설정하지 않은 i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고 for문을 작성합니다. 자, for는 마찬가지로 while과 마찬가지로 뭐뭐를 위해서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만족하는 동안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는 0이다, 초기 값이고요. i가 15보다 작으면 반복해라. 근데 한번 돌아갈 때마다 i를 1씩 증가시켜라 라고 하고, printf d하고 한 칸 띄고 a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a는 1부터니까 처음에 1이니까 1이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i는 0부터 비교하니까 참이죠. 그래서 내려와서 1이 출력이 됩니다. 1 빈칸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이 여기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바로 요 증감식이 있는 부분으로 갑니다. 그러면 i가 하나가 증가해서 1이 되고, 1도 추르니까 내려오고 2를 출력하고
a의 값은 이제 3이 됐겠죠. 하나를 증가를 하라 그랬으니까. 네, 얘는 증가하기 전에 값을 출력하고 나서 증가를 한다라는 거 후이 연산자이기 때문에 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i를 하나 증가시키면 i의 값은 이제 2가 되고 만족하니까 네, 3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다가 i가 10 증가해서 14가 되면 만족하니까 내려와서 15 이렇게 출력을 하고 네, 올라가서 i가 다시 증가해서 15가 되면 네, i가 15보다 작다. 네, false가 되죠, 이때. 그러면 이제 빠져나와서 네, 엔터를 출력하고 네, 종료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런 형식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네, 별로 어렵지 않게 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해당 내용을 한번 코딩 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샵 include 네, 네,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 하고요. 네, 메인 함수를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a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i라는 변수를 먼저 선언하고 a라는 변수는 초기값을 1로 해서 선언을 하고 네, form은 i는 0부터 15보다 작을 때까지 즉 15까지 14까지 네, 하고 1씩 증가해라 네,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반복할 것은 역시 이렇게 블락으로 중괄호를 통해서 블락으로 묶어 주고요. 네, printf %d 한 칸 띄고 네, 그리고 a 네,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n을 하나 추가해서 네, 엔터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프로그램 종료를 위해서 return 0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조금 확대를 할게요. 이제 좀 보이시나요? 폰트를 좀 올려야 될까요? 네. 이게 통으로 움직여서 지금 네, 확대가 좀 힘드네요. 폰트 사이즈를 조금 키워볼까요? 네. 폰트 사이즈를 네, 라지로 놓고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네,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실행을 하면 내가 오타를 냈네요. 여기 네, include 네, 이렇게 하면 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에 블락으로 묶었지만 if문이나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장만 반복을 하는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지워도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개의 문장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괄호로 블럭을 묶어야 되는 거고요. 얘가 없어도 동작은 똑같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for 반복문은 네, 초기식 세미콜론 조건식 세미콜론 증감식을 이렇게 세미콜론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조건식이 만족할 때에만 수행할 명령어를 이 중괄호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while문을 이해하셨다면 for문은 훨씬 더 편리하게 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인식을 하실 수 있는 게 보통 while문에서 이런 거를 작성을 하려면은 while문 바깥에 i는 0 넣고 그 다음에 while 하고 i는 15보다 작을 때 하고 동작을 똑같이 시킨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써주어야 되는 즉 이렇게 세 줄로 작성을 하던 걸 요 세 줄을 이렇게 한 줄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간단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for문이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돼요. while문보다. 하지만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그러한 처리를 할 때에는 while문을 더 많이 쓰고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그냥 반복
반복적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for문이 훨씬 더 많이 쓰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오타네요. 네. 네, 소문자입니다. 네, 대문자로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초기식 들어가고 조건식 들어가고 증감식이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문을 수행을 하면은 먼저 초기식을 수행하고 조건식을 평가한 다음에 네, 초기식을 수행하고 조건식을 평가한 다음에 참이면 요 안에 실행물들을 실행하고 나서 다시 돌아갈 때 증감식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가하거나 값을 감소하거나 값의 변화를 주고 다시 조건식을 비교를 하고 참이면 또 실행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얘가 거짓이 되면 네, 이렇게 빠져나와서 다음 문장을 실행하는 이러한 형태로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읽어보시면 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포문은 수행할 때 단 한 번만 수행되는 어떤 변수를 초기화하는 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처음 한 번만 실행돼요. 얘는 단 한 번만, 여러 번 실행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얘 둘은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이 된다. 그래서 조건식은 조건이 참인 경우에 이 블락의 실행문을 실행을 하고 거짓인 경우에 반복을 종료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거고요. 증감식은 실행문이 실행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이 돼서 일반적으로는 이 초기식에 선언된 어떠한 변수의 증가나 감소를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다른 문장을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셨던 거, 네, 요 문장 같은 경우에 요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우선 i를 1부터 15와 같거나 네, 작거나 같다 하고 i를 출력해도 네, 이렇게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사실 네, 이렇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더 간단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게 있어야 되겠네요. 네. 네, 이렇게 해주면 요래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죄송합니다. 여기 엔터를 자동으로 실행하게 되겠네요. 여기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실행해줘도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증감과 상관없는 문장이 와도 뭐 동작은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 보시는 소스 코드처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소스 코드를 봤을 때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코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은 15까지 출력하던 프로그램을 이번에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하나 받아서 그 입력된 수까지만 반복하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지울게요. 지금 여기에서 15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요 사이에 변수 하나 만들고 scanf 입력 받은 다음에 뭐 scanf n이라는 변수에다 받았다고 치면 얘를 n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프로그램이 동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100 이하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1부터 입력받은 정수까지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되어 있는데, 여기 엄밀히 얘기하면은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1부터 시작하는데 음수 나오면은 동작을 안 하죠. 그래서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과 관련해서 자연수와 정수를 좀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문제가 그냥 정수라고 나와서 자연수랑 엄밀히 다른데 음수도 입력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1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센티널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1 이상 100 이하의 값이 들어오도록 검사하는 루틴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죠. 아무튼 입력을 50을 하면 1부터 50까지 합계를 더하고 그 합계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도 여러분들이 while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얘도 쉽게 여러분들이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줘서 printf나 scanf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메인 함수를 선언했습니다. 정수형 변수 i와 n을 선언을 하고, 또 sum이라고 하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되 이 sum이라는 변수의 초기값을 0으로 적어줬습니다. 손으로 0을 쓸 때, 그리고 알파벳 5를 쓸 때, 알파벳 소문자 5를 쓸 때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문자, 소문자는 조금 구분이 되니까 숫자 0은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씁니다. 가운데 이렇게 점을 찍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씁니다. 손으로 쓸 때. 그래서 코드로 표현할 때 나중에 이걸 보고 코딩을 할 때 잘못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손으로 쓸 땐 이렇게 쓰는 게 더 명확하고요. 손으로 코딩을 할 일이 여러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간혹 인터뷰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잡 인터뷰죠. 면접을 볼 때 이거 코딩 한번 해보세요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저 화이트보드에 이런 코드 한번 짜보세요 할 때 손코딩을 할 수도 있으니까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은 이렇게 표현하고 빈칸은 이거나 이걸로 표현을 해서 명확하게 좀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엔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런 기호들을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얘는 기본적으로 코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친구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이왕 면접 얘기가 나온 김에 2018년 OECD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각 직업별 전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평균 연봉을 계산을 해봤는데, 대졸 초임 연봉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의 연봉이랑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프로그래밍을 배운 사람의 연봉을 비교를 한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략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소프트웨어를 공부한 비전공자들이 연봉이 약 1.2배 정도 된다. 즉 얘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다면 소프트웨어를 배웠던 비전공자들이 같은 직종에 근무하더라도 얘는 120만 원을 받는다, 한 달에. 이런 통계 자료가 나왔고요. 얘는 지역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130% 정도 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17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특이한 경우에는 약간 95%로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고졸인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가 전공자도 아닌데 이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을 왜 배워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추후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 더 나은 곳에 더 나은 연봉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이 과목을 들으시는 분들은 공학 계열의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라 대부분 아마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프로그래밍을 전혀 안 하는 학과는 아마 없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사용을 하실 거고, 프로그래밍을 잘 안 하는 학과도 있는데 아마 건축학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프로그래밍이 조금이라도 아마 해당 전공에서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두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언젠간 다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목을 듣는 학생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정수를 입력받아서 n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 다음에 i는 1부터 n까지 1씩 증가하면서 sum에다가 i의 값을 지속적으로 더해줘라. 그리고 n이 종료되면
썸의 값을 화면에 출력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죠? 네. 그러면 한번 또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i와 n을 선언을 했고요. 네. 썸은 0으로 초기화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n을 입력받아야 되니까 scanf %d 네, n 에서 n을 입력받은 다음에 네, i는 1부터 n까지 간다. 그리고 1씩 증가하겠다. 네. 그래서 네. 썸은 썸 더하기 썸은 썸 플러스 i. 네, 썸은 썸과 i를 더해서 다시 썸에다 저장해라 라는 뜻이죠. 네. 얘는 사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써도 무방하고요. 예, 이 수식은 두 개를 뭘 써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프로그래머들이 상당히 귀차니즘이 강해요. 그래서 요 세 글자 내지는 스페이스까지 네 글자를 더 치는 게 귀찮기 때문에 이런 연산자를 만들어 낸 겁니다. 여러분들도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하시죠? 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d 하고 네, 썸을 출력을 해보면 네, 이제 여러분들이 몇 가지 더 할래? 난 50까지 더 해볼래? 네. 해보면 이렇게 1275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10까지 더하는 거는 55라는 사실 다 아시니까 한번 검증을 해보죠. 맞나? 10까지 더하면 네, 55 이렇게 나오죠. 100까지 더하면 5050이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네, 100 네, 이렇게 네. 확인을 해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i를 1로 초기화하고 n과 작거나 같을 때까지 수행을 하고 네, 1씩 증가하면서 동작을 시킨다. 즉, 이 조건식이 거짓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얘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sum equal sum 플러스 i랑 동일한 문장이다. 얘는 같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배운 것을 이용을 해서 똑같이 100 이하의 네, 자연수를 입력받아서 1부터 입력받은 정수까지 5의 배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5의 배수는 5, 10, 15, 20, 25 뭐 이런 값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값들을 다 더하는 네,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뭐 네, for i는 1부터 i가 n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는 플러스 이렇게 하고 계산을 하되 if 네, i가 5랑 나누어서 떨어지면 네, 더해주고 뭐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썸에다가 이렇게 더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도 네,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증감식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네. for i는 0부터 혹은 5부터 i가 n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만약에 n이 3이 입력됐다면 i가 5 없네? 그냥 바로 끝나는 거예요. 네. 이러고 나서 i는 i 플러스 equal 5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냥 여기서 더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들어줘도 됩니다. 네, 너무 정답을 많이 가르쳐줬는데 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5부터 시작을 해서 참이면 해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5씩 증가해요. 그러면 5의 배수잖아요. 무조건 5씩 계속 증가를 하니까 네. 다 5씩 증가하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살펴보신 코드랑 이 코드랑 비교를 해보면
처리 속도가 두 번째 만든 코드가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죠. 동작하는 명령어의 수도 적고 포문이 돌아가는 횟수를 계산해 보면 만약에 100을 입력했다라고 했을 때 1번은 100번 포문이 돌아야 되지만 얘는 20번만 돌면 돼요. 그럼 간단하게 이 정도인데 1000인 경우에는 얘는 1000이지만 얘는 200번만 돌면 되고 5분의 1 수준이지 항상. 네. 그러니까 5배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코딩을 하시면 좀 더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힌트를 준 것 같아서 네, 조금 걱정됩니다. 여러분들 숙제를 너무 빨리 하실 것 같아서. 네. 네. 자, 이번에는 네, 3번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정수를 2개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요.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에서 입력받은 정수 2개의 공배수만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정수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네, 맥락상 자연수를 의미를 하겠죠. 1부터 100까지의 수인데 만약에 음수가 들어갔으면 공배수가 나올 수가 없죠. 음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네, 공배수는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뭐 자연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와 7이 들어왔으면 공배수인 100 이하의 공배수인 이런 값들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네. stdio.h include 해주고요. 메인 함수 선언해 준 다음에 네, 정수형 변수 n과 m과 i 3개의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이 3개의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네, 정수 n과 m을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서 네, i는 1부터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문을 수행을 하는데 이때 i가 n으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다시 i가 n으로 나누어서 떨어지고 i가 m으로도 나누어서 떨어지면 얘는 공배수죠. 그래서 i를 출력해주고 아니라면 없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 값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포문 안에 if문이 포함된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반복문이 반복될 때마다 안에 포함된 조건문도 반복해서 실행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특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배수를 판단할 때 AND 조건으로 네, n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m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을 AND 조건으로 넣어주시면 공배수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니까 이런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한번 타이핑을 하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지우고 다시 할게요. 네. 자, 우선 네, n과 정수형 변수 n과 m과 i 3개를 네,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정수 2개를 입력을 받습니다. n과 m을 입력을 받아서 네, i는 1부터 네, 100까지의 사이 숫자 중에서 네, 처리를 해야 되니까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한 다음에 if i가 n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i가 m으로도 나누어 떨어진다면 네, 네, %d 해서 네, i의 값을 화면에 출력해줘 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네, 여기에 네, 이렇게 수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재에서 나온 것처럼 2와 7 입력해보면 네, 공배수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네, 다른 값도 여러분들이 입력해 보실 수 있겠죠. 뭐 3과 5 한번 입력을 해보면 네,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차근차근 한번 타이핑 해보시면서 실습을 진행해 보시길 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책에 나오는 예제들을 한 번도 타이핑을 안 해보고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이거 얼마 안 될 테니까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입력해 보시고 아 요렇게 되는구나. 손가락에서 익어도 상당히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아니면은 혼자 해보기 예제가 기본 예제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 예제를 타이핑한 다음에 그 코드를 혼자 해보기 조건에 맞춰서 바꾸는 방식으로 실습을 하셔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행하신 책에 나오는 예제들, 그리고 실습 문제들, 과제 문제들에서 중간고사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다 진행을 해보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혼자 해보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는데요. 이번에는 100 이하의 정수, 네, 100 이하의 자연수를 입력받아서 1부터 입력받은 정수까지 중에서 홀수만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1부터 네, 얘는 1부터 잠시만요. 네, 1부터 n까지 네, 이렇게 하고 홀수는 네, i가 2로 나누어서 1이 나오면 홀수죠. 그리고 여기다 출력을 해줘도 되는데 홀수만 출력을 할 때는 이렇게 해도 돼요. 네. for i는 1, i는 n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하고 i 플러스 이퀄 2 이렇게 해줘도 2씩 증가를 하게 되면 1에서 2 증가하면 3, 5, 7, 9 홀수만 되죠. 그럼 여기에 printf가 이렇게 있어도 똑같이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네, 예제 4번은요. 네. 1부터 차례대로 누적해서 합을 구하다가 합의 값이 입력받은 수를 넘으면 중단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해진 값과 누적된 합을 출력해서 네, 처리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450을 입력을 했다. 그러면 1부터 계속 더하는 거예요. 1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 합계가 이 450을 넘는 순간 포문을 빠져나와서 그때 더했던 마지막으로 더했던 값과 합계 1부터 30까지 더하면 450을 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 네, 인클루드 해주고요. 메인 함수 만들었습니다. 네, 정수형 변수 i와 n을 하나 만들어주고 네, 합계를 더하기 위한 sum 하나 만들었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네, 덧셈 누적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로 했는데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누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전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산하고자 하는 값이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키보드로부터 네,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scanf를 써서 정수 하나를 입력을 받고요. 네, 그 다음에 포문을 이렇게 써줍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거랑 조금 다른 포문인데요. 네, i는 0부터 아무것도 없고 1씩 증가해라. 이건 뭐냐?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무조건 true입니다. 네, 무조건 true로 판단을 해서 무한 반복문이 돼요. 이와 같은 형태로 사용을 하면. 그래서 while에서도 무한 반복문을 만들어 보셨겠지만 그거와 같은 형식으로 네, for문에서는 조건식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무한 반복문이다. 아니면 명확하게 무한 반복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숫자 1 하나 써두셔도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네, 이렇게 무한 반복을 해주고 네, sum에다가 네, sum과 i를 더해서 sum에다가 다시 저장을 하는 네, 보통 accumulation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입력받은 값을 넘기 전까지 계속 합을 구하는데 값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if문 sum이 n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브레이크 해라. 그럼 브레이크 하면은 해당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올라가서 하나 증가해서 계속 반복을 하겠죠. 이렇게. 네, 이런 형태로 되고 빠져나오게 되면 마지막으로 더해진 값은 %d인데 그리고 엔터를 쳐주죠. 그때 i 빠져나왔을 때 i의 값을 이용을 하면 되고요.
그때까지의 합은 썸을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한번 직접 코딩을 하면서 네, 살펴보도록 하죠. int i와 n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int sum equal 0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scanf로 네, %d 하고 n에다가 네, 입력을 받고요. 네, n을 입력 받은 다음에는 form은 해서 i는 0, i 뿔뿔 해서 네, form은 무한 반복문을 만들어 줬고요. 이 다음에는 네, sum은 sum 플러스 i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만약에 sum이 n보다 크거나 같다면 반복문을 종료해줘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뭐 간단합니다. 네. 네. 하고 %d n 한 다음에 네, i와 sum을 출력해주면 된다. 그리고 종료하기 위해서 0을 리턴한다. 이렇게 놓고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네. 예제에서 450이라고 돼 있으니까 한번 동일하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450 하면 네, 30까지 465가 나온다. 뭐 다른 거 1000 한번 넘는 순간이 언제인지 한번 볼게요. 네, 1000을 넘는 순간은 아마 네, 45, 1035가 된다. 뭐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네, 이번에는 한 2만을 언제 넘는지 한번 해볼까요? 네, 2만. 그러면 200번에서 2만 100이 된다. 뭐 이렇게 네, 확인을 해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 다 확인을 하셨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혼자 해보기입니다. 혼자 해보기는 정수를 입력받아서 약수를 한번 출력해 보는 거예요. 약수. 네. 약수는 뭘까요? 입력받아서 네,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 수까지 1부터 그 수까지의 여기에 내용이 좀 빠졌는데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 수 사이에 약수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네,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1부터 입력받은 수 n까지 i는 1부터 i가 이럴 때까지 네, 이렇게 해서 돌려주고 이때 약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n을 i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출력 아니면 반복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생각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예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이 5개의 숫자 중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네, 요즘에 맞춤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최소값, 최대값이라고 쓰기는 하는데 네, 저는 아직 그게 되게 어색한 것 같아요. 네, 최소값과 최대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개의 수를 입력받으면 이 중에서 최소값은 이겁니다. 얘는 최대값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는 네,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숫자를 입력받기 위한 num이라는 변수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문을 돌리기 위한 i, 그 다음에 최소값을 저장하기 위한 min, 최대값을 저장하기 위한 max 두 개의 변수를 정수형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min은 미니멈의 약자인 min이고요. 맥시멈의 약자인 max에서 최대값, 최소값은 일반적으로 min, max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고 변수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민맥스는 기억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for는 0부터 5까지, 5보다 작을 때까지 네, 한씩 증가하면서 일반적으로 C 언어에서는 1부터 시작하는 것보단 0부터 숫자를 시작하는 게 조금 더 보편적이에요. 없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건 나중에 배열을 배우실 때 왜 0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지 알게 되실 건데 1부터 5까지 보다는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가 더 많이 쓰이는 방식이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숫자를 입력받고 입력받은 값이 만약에 i가 0이라면 이건 처음이잖아요. 그럼 민맥스에 아무런 값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요 하나만 딱 들어왔을 때 2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얘가 무조건 하나 중에는 최소값이자 최대값이 되니까 민에도 num을 넣어주고 네, 맥스에도 num을 넣어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엔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자 그러면 이제 민과 맥스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다라는 경우죠. 이때 민보다 입력받은 값이 작으면 얘가 최소값이 돼야 되죠. 그래서 민에다가 num을 저장을 해주고 아니라면 네, 맥스가 num보다 작다면 맥스의 값을 num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거를 5번 반복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면 궁극적으로는 네, 민 맥스의 값이 출력이 되겠죠. 여기 출력 결과에는 이렇게 빈칸이 있는데 네, 소스 코드에는 여기 빈칸이 없네요. 여기 빈칸을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 네, 결과가 다를 것 같고 여기는 또 이어 붙여줘야 되겠네요. 네, 소스 코드가 일부 약간 오타가 있는데 네, 이거를 정확히 맞춰줘야지 네, 저지 시스템을 통과를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네, 코드를 같이 작성해 보면서 한번 네,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num과 i라는 변수를 만들고 네, 다시 min과 max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for i는 0부터 5개만 입력받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i가 0이라면 네, 그러면 min은 num, max도 num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아니라면 만약에 min이 num보다 크다면 네, min은 num으로 수정해라. 그것도 아니라면 max가 num보다 작다면 max를 네,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네,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네, printf를 해주면 되죠. min은 %d \n max는 %d \n 하고 min과 max를 출력해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동작을 시켜볼까요? 네, 먼저 예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스캔F를 빼먹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d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숫자를 한번 예제처럼 2, 4, 8, 1, 7, 7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네, 1과 8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임의의 값을 한번 입력해 보죠. 뭐 90, 150, 2, -5, 30 이러면 네, 최소값은 -5, 최대값은 150 이렇게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주면, 네. 처음에 min과 max에 아무런 값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입력하는 값을 min과 max에 넣어주기 위해서 0일 때를 비교를 했고요. 0이 아닌 경우에는, 네. 입력된 값이 min보다 작으면 입력된 값을 min에다가 저장해주고, 만약에 이 값이 max보다 크다면 또 max에다 저장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하나 입력할 때마다 계속 최대값과 최소값을 갱신하면서 계속 계산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min과 max는 처음에 대입해주고 뭐 그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1부터 입력받은 수 중에 소수를 출력하는, 즉 자기 자신과 1로만 나누어 떨어지는 애죠. 그거를 우리는 소수라고 부르고요. 그럼 1부터 입력받은 수 중에 소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그러면 15를 입력하면 15보다 작은 숫자들 중에 소수를 출력해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포문을 돌릴 때 그냥 1은 어차피 무조건 소수가 아니니까 포문을 i는 2부터 i가 입력받은 n보다 작을 때까지 i 플러스 플러스 해서 포문을 돌려주면 되죠. 이때 이 수가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다른 수와 나누어 떨어지는지 하나하나 비교를 해가면서 이가 자기 자신과 떨어지는지 그 전에 있는지를 하나하나 비교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포문을 안에다가 중첩해서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j는 2부터 i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플래그를 하나를 좀 변수를 하나를 선언해서 0이라고 해놓고, 만약에 i가 j랑 나누어 떨어진다면 플래그를 1로 바꿔주면 그러고 나서 이 포문이 종료된 다음에 플래그가 0이면 소수, 1이면 소수가 아닌 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얘를 1로 놓고 여기에서 0으로 바꾸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if 플래그 printf i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해주고 다시 얘를 돌려주시면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소스를 출력하는 알고리즘은 인터넷에 소스 출력 뭐 이렇게만 해도 많은 소스 코드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시고 코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6번째 예제. 모양을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요. 포문을 이용을 해서 이런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4줄에 4칸짜리죠. 실제로는 이렇게 생겨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만 별표를 그리고 나머지는 안 그리면 되겠구나. 요 공식을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부터 시작한다면 1행, 2행, 3행, 4행인데 1행일 때는 1개, 2행일 때는 2개, 3행일 때는 3개, 4행일 때는 4개예요. 그러면 이중 포문을 돌려야 되는데 이중 포문을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 include 하고 메인 함수 선언했고요. i와 j라고 하는 정수형 변수를 하나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for i는 0부터 4까지
하나씩 증가를 하는데 이때 안에서 다시 j는 0부터 i까지 i 플러스 1까지 이렇게 하고 별표를 출력을 하고 한 줄이 끝나면 이렇게 작성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i는 0이죠. 0이라서 들어오면 다시 j는 0이고 0 플러스 1이니까 1까지 그러면 와서 참이죠. 그래서 별표 하나 찍고 올라가면 j가 1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같으니까 에러가 나서 별표 하나 찍고 이 포문이 끝나죠. 그리고 나서 줄바꿈 문자를 출력했습니다. 그러고 올라가면 i가 하나 증가해서 이제 1이 되겠죠. 그러면 j는 0부터 1 더하기 1이니까 2까지죠. 그래서 처음에 0일 때 하나 찍고 올라가서 1이니까 참이니까 내려와서 하나 더 찍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2가 됐는데 얘가 거짓이 되죠. 그래서 빠져나와서 엔터. 그러고 나서 폼은 다시 올라가면 얘가 이제 이번에는 i가 2가 되어 있을 겁니다. i가 2니까 얘는 3까지가 되겠죠. 좀 지우고 할게요. i는 3까지가 되고요. 그러면 0일 때 하나 찍고 올라가서 1일 때 하나 찍고 올라가서 2일 때 하나 찍고 올라가서 3이면 거짓이 되니까 여기로 다시 와서 엔터. 그리고 올라가면 이번에는 3이 되겠죠. i는. 그러면 내려와서 3 더하기 1은 4가 되고 0부터 4까지죠. 그래서 0, 1, 2, 3 해서 4랑 j가 4가 되면 같지 않으니까 작지 않으니까 false가 돼서 또 나오고 그래서 엔터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i가 4가 돼서 보면 false니까 빠져나오고 그럼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요 숫자 조절만 잘하면 요거보다 좀 더 복잡한 도형들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다중반복문이라고 합니다. 반복문 내에 또 다른 반복문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다중반복 혹은 중첩된 반복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밖에 있는 포문은 행을 담당하고 안에 있는 포문은 각 열을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죠.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호, 2호, 3호, 4호라고 생각하고 그럼 얘가 1층이니까 1, 2, 3, 4, 5층이라고 칩시다. 그럼 얘는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호부터 4호까지 도는 걸 5번 하면 여길 다 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다중반복문의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포문이 0일 때 우리 요거 앞에 설명드렸던 것을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더 하시라고. 그래서 i는 0이고 요 안에 실행문을 실행을 하는데 이때 안쪽에 있는 두 번째 포문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포문은 j는 0부터 i 더하기 1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i는 0이고 따라서 i 플러스 1인 1이 되기 때문에 0부터 j는 0에서 1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한 번 반복하기 때문에 얘는 한 개만 출력을 하고 줄바꿈 문자를 안에 있는 포문이 종료한 다음에 얘를 하고 두 번째 포문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포문의 두 번째 스테이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i가 1이 되고 그럼 같이 또 반복을 하는데 이때에는 i가 1이니까 2가 되고 두 개의 별표를 찍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진행을 하다 4면은 빠져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것을 별표 대신에 한번 숫자를 찍어보는 방식으로 갈 텐데요. 대신에 4로 고정하지 않고 7줄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별거 없어요. ij 만들어서 똑같이 돌리시는데 4까지라고 되어 있던 이 부분을 입력받은 n으로 스캔f에서 n 입력받은 다음에 n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출력하는 걸 별표 대신에 %d 하고 임의의 변수 뭐 a를 하나 선언했으면 a는 1 한 다음에
출력을 a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하나씩 증가하면서 계속 출력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아마 쉽게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엔 7번째 예제예요. 자, 아래 모양과 같이 출력하는 포문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면 얘는 바꿔서 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실습했던 요거와 얘를 뒤집어 엎은 요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것을 감안해서 두 개를 만드는 애처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폼은 그대로 만든 다음에 역삼각형으로 하는 애를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면, 즉 0부터 3까지 진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얘는 하나는 중복되니까 빼고 0부터 2까지인데 요때에는 거꾸로 2부터 0까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1, 2, 3, 2, 1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안에 또 작은 포문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애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뒤에 소스 코드를 보고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세 줄을 출력하는 포문과 나중 두 줄을 출력해주는 포문이 있고 그 안에 동일한 포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비슷하게 있죠. 네. 뭐 사실 얘를 그대로 여기다 카피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얘는 좀 형식을 바꾸기 위해서 줄어드는 형태로 만들어줬습니다. 뭐 사실 똑같아요. 이 두 개는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얘는 아까 살펴봤던 예제죠. 요 삼각형 그리는 거. 네. 근데 개수가 4개가 아니라 3개로만 바뀐 거니까 똑같고, 그럼 나머지 줄어드는 애는 어떻게 되느냐. 2부터 하나씩 줄어들면 돼요. 그러니까 3-1부터 0까지 하나씩 줄어들면서 별표를 찍어주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얘를 한번 입력을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i와 j라는 정수형 변수를 만들어주고요. form은 i는 0부터 3보다 작을 때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처리할 건데, 다시 안에 열을 출력하기 위해서 j는 0부터 j가 i 플러스 1이 될 때까지 j를 1씩 증가시키면서 별표를 출력할 거야. 아이고.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엔터를 출력을 하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이 이제 삼각형이 나오는 네,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거꾸로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얘를 반대로 2부터 0보다 크고 마이너스만 해줘도 동작을 할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제가 얘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잠시만요. 네, 2, 1. 얘는 이게 필요가 없네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교재에서는 얘를 또 바꿨죠. i부터 진행하는 걸로 해서 j가 0보다 클 때까지 얘도 감소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셔도 동일하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얘를 숫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뭐 5칸짜리로 만든다고 한다면 이렇게만 바꿔줘도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중포문을 이용하면 생각보다 다양한 모양들을 여러분들이 화면에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3행까지는 증가하는 별표를 출력을 하고 행이 증가할 때마다 별표의 개수를 열의 개수를 증가시켜주고 4행부터는 다시 행이 줄어들면서 열도 함께 줄어드는 형태로 이렇게 작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방금 전에 살펴본 삼각형을 여러분들 출력하실 수 있는데 얘를 이제 숫자의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별표 출력하는데 네, 임의 변수 a를 초기화해 놓는 거 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를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웹핑칸 하나 넣어주고 네,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해결되는 문제니까 아마 쉽게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8번째. 네, 이번엔 이등병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4개. 그러면 4줄은 똑같은데 대신에 얘는 아까는 조금 전 예제는 이렇게 하고 뒤집어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얘는 반대로 열에서 이렇게 2개. 그러면 얘는 밖에 포문을 네, 0부터 4까지 진행을 하면 얘는 증가하는 애 하나 만들고 감소하는 애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뭐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똑같은 애를 2번 실행하면 얼추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신에 요 공백을 출력해 주는 애와 삼각형을 출력해 주는 애 이렇게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코드가 돌아가요.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i와 j를 선언하고 정수형 변수 n을 선언해서 네,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럼 입력 받는 데까지 네, 0부터 n행까지 n-1행까지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공백을 출력하기 위해서 여기는 자, 네, 그러면 현재 개수가 네, i가 0부터니까 네, 공백의 개수는 3, 2, 1, 0이죠. 즉 4행인데 3, 2, 1, 0이라는 얘기는 네, 바꿔서 얘기를 하면 네, n- 행 넘버 마이너스 1 하면 이 값이 나오죠. 얘는 0행일 때 3개, 1행일 때 2개, 2행일 때 1개, 3행일 때 이거니까 n이 현재 4가 입력이 됐으니까 4 마이너스 0 하면은 4고 여기서 마이너스 1 빼면 3 나오죠. 만약에 1행일 때에는 얘가 3이 되고 빼면 2 해서 2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j는 n-i부터 0보다 클 때까지 하면 네, 0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은 형식이 됩니다. j를 일식하면서 공백을 출력해 준다. 그리고 나서 별표를 출력하기 위해서 별표의 개수는 네, 0부터 i 곱하기 2 플러스 1. 자, 여기에는 하나 출력하고요. 여기는 3개, 여기는 5개, 여기는 7개를 출력합니다. 네. 근데 여기는 0행일 때, 1행일 때, 2행일 때, 3행일 때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상관식 0일 때 1이고 1일 때 3이고 2일 때 5고 3일 때 7이다. 그러면 딱 봐도 2n 플러스 1이죠. 네. 여기서 공통적으로 뽑으면 그래서 2n 플러스 1을 까지 네, 출력을 하게 만들어서 별표를 만들어주고 한 줄이 끝날 때마다 네, 엔터를 쳐주면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네, 한번 직접 또 코딩을 해보면서 작성을 해볼게요. 뭐 기존에 코드가 있으니까 얘를 수정하면서 가겠습니다. 네, i와 j 있고요. 네, 변수를 입력받기 위해서 int n 하나 선언하고 scanf 네, %d n 에서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n까지 가야 되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백을 해주기 위해서 먼저 n-i부터 0보다 크면 이때는 감소를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중괄호가 원래 있어야 더 좋은 코드긴 하지만 네, 지금 입력하기가 네, 까다로우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for 이번에는 j는 0부터 j가 이 i의 플러스 1까지 i를 1씩 i가 아니네요. 네, j를 1씩 증가시켜라 라고 해서 네, 별표를 하나 출력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네, 4 입력해보면 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더 큰 것도 해볼 수 있겠죠. 네, 한 8 정도 해보면 네, 이렇게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행이 증가할수록 별표가 한 개씩 증가하는 걸 출력물을 해봤는데 여기에서는 피라미드의 행의 개수를 분복해 보면 첫 번째 행의 위치를 빈 공간으로 정렬해 주기 위해서 네, 3, 2, 1의 개수로 필요하고 별표는 1, 3, 5로 증가를 한다. 두 개씩 증가하고 얘는 하나씩 감소하는 기준이다. 여기서 지금 잘 안 보이실까봐 빈칸으로 빈칸을 아니 밑줄로 빈칸을 이렇게 표시해 준 겁니다. 얘는 네,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계산한 것을 포문으로 그 공식 그대로 동작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계산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 문제를 계산해 보시면 돼요. 뭐 방금 전에 해보신 대로 얘와 얘를 나눠서 한 다음에 요걸 뒤집어서 요렇게 구현하는 거, i가 반대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네, 생각보다 쉽게 얘를 구현하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코드는 그렇게 짜서도 되고요. 진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포문을 그냥 단 2개만 이렇게 포문을 2개만 써도 얘는 구현 가능합니다. 사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좀 더 효율적인 코드가 나오기도 해요. 네, 단순하게 요거를 하나하나를 다 포문으로 돌리면 좀 포문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네,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더 쉽게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마지막 예제 9구단을 2단부터 5단까지 한번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2단이 있으면은 1은 1, 2는 3, 2, 3은 6, 2, 4, 8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2단, 3단, 4단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9구단을 적을 때에는 열이 2단, 3단, 4단 이렇게 되잖아요. 5단. 그래서 열과 행을 즉 이 행과 열을 뒤집어서 출력하는 방식으로 9구단을 보통 출력을 하죠. 그래서 i를 안에 집어넣고 밖에 j를 써서 i 곱하기 j로 출력을 하면 이와 같은 형태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한번 코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메인 함수 선언하고요. 네, 스텝이라는 변수와 i라는 변수를 넣습니다. i는 1부터 9까지 반복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네, 스텝은 단을 표현하기 위해서 2단부터 5단까지 진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 곱하기 1 3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얘 출력하고 얘 출력하고 얘 출력하고 얘 출력하고 그 다음에 얘 출력하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9구단을 생각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데요. 네, 얘도 한번 타이핑을 하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텝과 i라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for i는 1부터 9까지 1씩 증가 10보다 적을 때까지가 9까지라는 얘기죠. 네,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단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텝은 2단부터 5단까지 못하네요. 네, 진행할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 %ed를 해주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게 여기 두 칸을 띄고요. 9981까지 가니까 두 자릿수까지 가니까 칸을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형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단 표현하고 곱해주는 수, 그 다음에 곱한 결과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한 열이 끝날 때마다 백슬래시 n을 넣어줘서 엔터를 입력해주게. 이렇게 하면 구구단이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9단까지 보고 싶으시면 요거 이렇게 해서 10으로만 고쳐도 9단까지 다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9단까지 출력이 완벽하게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9구단 만드는 거. 자, 그럼 혼자 해보기. 이번에는 그냥 한 1열로 2단부터 9단까지 쫙 출력하는 거. 방금 전 소스 코드에서 딱 두 군데만 고쳐주면 되거든요. 생각보다 쉬울 거예요.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실습은 95페이지에 혼자 해보기, 97페이지 혼자 해보기, 99페이지, 101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에서 혼자 해보기 6개. 그 다음에 과제는 3개. 110페이지에 확인학습 4와 111페이지에 확인학습 5, 112페이지에 확인학습 9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이게 중간고사 이전에 마지막 수업이죠. 여기까지 하고 시험을 진행하니까 가급적이면은 밀린 강의 다 들으시고 밀린 숙제 다 진행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나 그런 내용들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갈 거고요. 거기에서 과제나 실습에서 진행했던 코드들이 코딩하는 문제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면 여러분들 진행하시는데 시험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